설명해 줄 순 있지만 일단은 여길 정리하는 것부터 도와줄래요? 그리고 나서 따뜻한 데 가고 싶어요. 한영 씨도 느끼고 있다시피 여긴 너무 춥잖아요. 오늘 꽃집일은 어쩌고요? 꽃집은 물론이고 꽃들 상태도 거의 다 안 좋아졌다고 하니 당분간 쉬기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그녀 말이 맞다. 말라 시들어 축 처지거나 딱딱히 얼어붙어 죽은 꽃들을 더 이상 부드럽지 않은 흙들과 함께 상자와 비닐에 잘 담아서 버렸다. 필요 이상의 저온으로 인해 다소 어수선해졌던 꽃집 안의 것들을 한 송이와 함께 정리하고 난 뒤에는 전문 업체에 연락해 꽃집 냉단막이의 수리와 보일러 점검을 부탁드렸다. 꽃집. 갑자기 순간 멈췄다. 그렇게 꽃집의 임시 대처가 일단락되고 한송이와 함께 그곳을 나와 한동안 휴업함을 고지하는 팻말에 걸어둔 문을 걸어 잠그는 그녀를 본다. 조금 전에 따뜻한 곳을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맞아요. 이제 같이 가면 돼요. 송이 씨네 집을 말한 거였죠? 여기랑 가까운. 아니요. 제가 사는 곳은 전혀 따뜻하지 않아서. 아니, 집은 왜 또 춥게 해놨어요 또.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요? 한영 씨한테 떠오르는 그곳이요. 한영 씨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럼 집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며 춥다는 듯 나에게 가깝게 붙어 조심스럽게 팔짱을 끼는 한송이. 한송이가 가장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라. 네, 집이네요. 집 문을 열고 한송이와 함께 들어온 내 자취방에 불을 켰다. 보일러의 온도를 최고로 올려 방을 최대한 덥게 하고 고온으로 켜둔 전기장판 위에 내가 가진 이불들 중 가장 두꺼운 것을 이불장에서 꺼내어 깔았다. 실내에 들어왔으니 장갑과 모자, 겉옷을 벗어 옷걸이에 차곡차곡 걸어두고 있던 한송이에게 그 이부자리를 고이 내주었다. 따뜻할 테니까 이불 좀 덮고 있어요. 무지 따뜻해요. 내가 눈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온몸이 뚝뚝 녹아버릴 것 같아요. 귀엽네요. 보일러를 뜨끈해진 벽에 등을 기대고 장판 위에 앉아서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을 두르며 해실해실 오는 한송이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따뜻해하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나도 그녀의 바로 앞에 앉았다. 감기가 아직 안 나와서 피곤하면 편하게 누워있어도 돼요. 아, 혹시 아침 안 드셔서 배고프시면 뭐 좀 드실래요? 아니요. 저는 따뜻하게 마실 거 한 잔이면 돼요. 꽃집에서 한송이의 일을 돕던 매일 그녀가 그래주었듯 오늘은 내가 한송이에게 온차를 한 잔 대접했다. 그렇게 물컵을 각자 앞에 하나씩 두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송이씨, 이제 저한테 들려줄래요? 아까 설명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꽃집이 왜 그렇게 된 건지. 네. 한송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턱 바로 밑에까지 단단히 두르고 있던 이불을 그녀 가슴께까지 느슨하게 내려 얼굴을 내 쪽으로 쓱 내밀었다. 응? 뭔데? 먼저 제 뺨을 한번 만져봐요. 응? 그래도 돼요? 그럼요. 얼른. 후덥지근한 방 안에서 땀이 한 방울 흐를 것만 같은 한송이의 가녀린 목선 위로 휘기도 하고 발깎기도 한 그녀의 뒷밤으로 손을 천천히 뻗었다. 손 부분 이외에 맨살을 만지는 스킨십을 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하며 손바닥을 갖다 대었더니 되게 얼음장 같나 보네. 너무나도 정말이지 너무나도 차가웠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표현 온도가 낮았다는 건 아니나 뭐야, 도무지 사람의 체온으로는 여길 수 없을 정도다. 수족냉증 같은 말로 치부할 수 없는 듯했다. 내 방에 들어온 지 몇 분가량 지났고 그 사이에 한성이의 몸도 충분히 덮여졌을 텐데 왜 아직도 바깥에 몇 시간 있다 방금 막 들어온 것만 같이 차가운 거지? 왜 이렇게 차가워요? 그냥 제 체질이에요. 추위를 잘 타는 체질.
여러모로 특이하다는 게 문제지만요. 약간 병 같은 그런 건가 보네요. 확실히 특이하다. 추위를 잘 탄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몸이 곧잘 약해진다.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으니까. 눈이 수벅수벅 쌓이도록 내리는 중인 창밖을 보며 한송이가 나에게 묻는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 오늘로 며칠째인지 혹시 알아요? 거의 한 3주 가까이 되었죠. 송이 씨를 알게 된 날부터 내렸었으니까. 첫눈치고는 무척 오랫동안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고 있죠. 그러게요. 첫눈인데 이렇게나 오래도록. 혹시 한송이 몸 상태는 이만큼 첫눈이 오래 내리고 있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잘 눈치채셨네요. 저는 매년 첫눈이 내릴 즈음의 겨울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훨씬 더 차게 되는 체질을 갖고 있어요. 1년 내내 이렇게 차가운 건 아니고 첫눈이 내리는 동안에만 그런 거지만 대신 무척 차가워져서 주변 공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꽃집이 그렇게 얼어붙은 것도, 꽃들이 따뜻하게 있을 수 없었던 것도 제가 그곳에 오래 있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 한송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고장난 줄 알았던 히터는 사실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지만 주위의 온도를 낮춰버리는 그녀가 히터의 성능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낮춰줬던 것이었고, 언젠가 한두 번 꺼져있던 냉장고는 이미 한송이의 체질로 인해 충분히 온도가 낮아진 꽃집에서는 켜둘 필요가 없었기에 그녀가 일부러 꺼뒀었다는 건가? 병원에 가서 도움을 구해보는 것도 생각 안 해봤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나 비현실적인 현상을 사람들한테 뭐라 납득시키려 하기도 참 못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었나요? 네? 첫눈이 내리는 동안 차가워지는 체질이 말이에요. 혹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거였는지. 그렇지는 않아요. 어릴 때는 저도 평범했거든요. 처음 발현됐던 건 아마 4년쯤 전이었을 거예요. 4년 전. 그 해의 첫눈은 유난히 늦게 내렸던 게 기억이 난다. 저한테 이런 체질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학교도 쉽사리 나갈 수 없게 됐고 친구들도 함부로 많이 사귈 수 없었어요. 휴학을 하고 꽃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죠. 의도치 않게 겨울철에는 애초부터 춥던 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된 저한테 저희 엄마 아빠는 꽃집 일을 권유해 주셨어요. 꽃들에게 맞는 온도를 위해서 항상 서늘하게 해야 하는 곳이니까 이런 이상한 체질이 생긴 저도 할 수 있을 거라면서. 뭔가 마음이 아픈데? 그대로 제가 이 꽃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첫눈이 내리느라 체질이 도질 때에는 아예 여기서 지내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 오기 전에 송이 씨가 사는 곳이 전혀 따뜻하지 않다고 했던 건 어느 정도 온도가 낮아도 되는 그 꽃집이 곧 송이 씨 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한송이를 만나러 아무리 아침 일찍 꽃집으로 갔어도 늘 그녀가 이미 먼저 그곳에 도착했던 이유도 애초에 한송이는 꽃집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뭔가 슬퍼. 네. 하지만 그렇게 저를 곁에서 계속 챙겨주시려던 우리 엄마 아빠는 결국 첫눈이 내리는 동안 저랑 같이 지낼수록 점점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항상 추운 곳에 계시게 돼서 그랬는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저랑 같이 있을 수 없게 됐고. 눈물이 흘러내리거나 목이 메이기 전에 잠시 눈가를 쓱 훔친 한송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혼자 남아
그 꽃집을 물려받아서 일하게 된 거예요. 물려받으셨다니. 전에 말씀하셨던 꽃집의 원래 주인, 그리고 몇 년간 같이 일하셨던 예전 직원들은 모두 성희 씨의 부모님이셨던 거군요. 네, 맞아요. 제 체질 때문에 저랑 가까이 있으면 위험한데도 가족이란 이유로 절 내버려 두실 수 없었던 거겠죠. 왜 나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건지 저도 엄마 아빠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까. 두 분이 제게 해줄 수 있는 게 그저 가까이에 절 두시고 행여나 저한테 무슨 일이 또 일어나진 않는지 최대한 지켜봐 주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 뭐해요?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가까이에 둘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애꿎은 우리 엄마 아빠만 내가 아프게 만들었던 거지. 성희 씨,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한영 씨가 저한테 새 친구가 되어주셨을 땐 무척 기뻤어요. 새로 사귀게 된 친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 첫사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말이에요. 그녀는 나에게 들려줄 만큼 들려줬고, 나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한송이의 얘기를 차근차근 받아들이느라 방에서는 잠시 말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러다가 나를 다시 나지막이 부르는 한송이. 한영 씨, 네? 한영 씨가 저를 좋아한다는 건 거짓말이죠? 뭐라고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민폐만 끼치고 자꾸만 불편하게 만드니까. 한영 씨도 알고 있듯이 체질 때문에 손도 오래 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저 머무는 것만으로도 주위의 모든 걸 춥게 얼려버리고. 왜 저번에도 데이트하다 카페에 갔을 때 뜨거운 커피를 차갑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를 누군가 사랑해줄 리가 없어요. 친엄마랑 친아빠마저도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가족과도 거리를 둬야 했던 나 같은 사람을 역시 누군가가 사랑해줄 순 없어요. 한영 씨마저도 추운 제 곁을 언젠가 떠나갈 거라면 내가 한영 씨를 좋아하는 이 마음은 여기까지만 갖고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영 씨도 나를 좋아한다던 그 말이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쓸쓸한 듯 슬픈 눈으로 애석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한송이는 세워서 끌어안은 무릎에 고개를 푹 묻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송이, 추위, 가족, 그런 것들은 너의 커다란 사랑스러움 앞에 아무런 단점도 흠도 되지 못해.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송이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멋들어지고 감동적인 문장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휘갈긴 편지. 그녀가 보는 바로 앞에서 장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꼴사나무뿐더러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귀부터 심장까지 설레게 만들 만한 간드러진 말? 가뜩이나 모자란 말주변인데 한송이 앞에서 사르르 녹은 더군다나 그녀가 그동안 비밀로 해왔던 믿지 못한 사실을 방금 나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다분히 혼란스러워진 내 머릿속에서는 멘트가 쉽사리 전동되진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로는 도저히 모르겠었으나 내 몸과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했다. 이불 안에서 몸을 녹이며 무릎을 안은 채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대로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받친 턱을 슬며시 들어올려 날 바라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망울이
아직 나를 향하기도 전에 나는 나의 입을 그녀의 것에 가볍게 가져다 대었다. 첫 키스. 촉촉한 소리와 함께 잠깐 닿았다가 떨어진 한송이의 입술은 부드럽고 차가웠다. 내 입술 끝이 닿자 매끄럽게 녹기 시작하는 얼음 같았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영 씨. 어. 갑자기 말도 없이 이러면.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만... 나도 모르게 키스를 하는 것에 나조차도 당황해서 서로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게 되었다. 아니요, 미안할 건 아닌데 너무 차갑지 않아요? 저나 한영 씨 입술. 네. 머뭇거리며 떨리는 손끝으로 각자의 입술을 매만지며 부끄러워하면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는 두 사람. 아무 말도 아무 몸짓도 없이 그저 시간이 멈춘 듯 서로의 눈만을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둘 사이 앞으로 일어날 무언가가 허락됨을 느꼈다. 아직 홍조가 안 가신 얼굴의 한송이가 날 보고 결심한 듯 표정을 짓더니 다시 덮쳐왔다. 이번에 그녀가 먼저 내 입술을 노리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나는 놀라서 몸을 뒤로 빼거나 나에게 접근하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저 지그시 눈 감은 우리는 서로의 입을 물며 격하고도 조심스러운 입맞춤만을 나누었다. 아까 했던 키스보다 더 두텁게 깊게 맞닿자 그렇게나 차가웠던 입술과 입안은 금방 뜨거워졌다. 내가 한송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는 만큼 부끄러움으로 한송이의 얼굴이 여태껏 내가 본 그녀의 그 어떤 얼굴들보다도 빨갛게 달아온 만큼 한송이는 나의 머리를, 나는 얼굴에서 얼굴로 느껴지는 두 사람의 숨결에 맞춰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그녀의 허리를 껴안은 듯한 자세였다. 그렇게 한참을 입맞춘 뒤에야 한송이는 입을 떼고 거친 호흡으로 숨을 고르며 내게 감상을 물어보았다. 한영 씨 어땠어요? 분위기를 타서 하게 되긴 했지만 실은 저 키스가 처음이라. 그랬어요? 처음이라고 하기에는 무척 적극적이셔서 내심 놀랐는데. 먼저 한 건 한영 씨였잖아요. 제가 먼저 뽀뽀를 한 게 맞긴 한데 그 뽀뽀랑 키스는 다른 거 아닙니까? 저도 키스는 처음이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방금 건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서 성희 씨랑 몇 번 정도 더 하고 싶은데요. 몇 번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가 지도록 계속해도 되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자신이 직접 말에 뱉어놓고도 부끄러웠는지 이불을 덮어써 얼굴을 가리며 숨는 한송이의 장난기 묻은 대답에 우리는 서로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잠깐만. 응? 더 할 거면 방에 불부터 끄고 와요. 아씨, 그래서 나는 그녀가 부탁한 대로 방에 불을 끄며 어둡게 만들었다. 햇빛을 가리고자 커튼까지 쳤더니 이불 밑에 한송이가 어렴풋이 실루엣으로만 보이게 되었다. 그런 다음 둘이 함께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차가운 그녀의 손발과 입술을 나의 곁과 포개어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체온을 따스히 나누어 가졌다. 아씨, 안 봐도... 자, 상상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언제 지쳐 잠들었었는지 눈을 다시 떴을 땐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송이와 함께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내 옆에 누워있지 않은 걸 보니 그녀가 먼저 일어났나 보다. 한송이가 이불 옆에 벗어뒀던 그녀의 옷도 없어져 있었기에 나 역시 주섬주섬 옷을 다시 입으며 창가로 눈길을 주었다. 방을 어둡게 할 때 쳐두었던 커튼도 걷혀 있었는데 어차피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겨울이라 해가 일찍 저물기도 했지만 시계를 보니 저녁도 아니고 아예 밤이 되어 있었다. 시간을 둘째치고 우선 한송이부터 어디 있는지 찾으려 두리번거렸으나 나 여기 있지롱. 한송이는 바로 옆에서 내가 자면서 깨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깜짝이야!
잘 잤어요? 아, 네. 근데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손님을 혼자 깨어있게 하고 말았네요. 괜찮아요. 그나저나 배는 안 고파요? 배? 아, 생각해보니 나도 한송이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었구나. 그 사실을 떠올리기 무섭게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이, 저도 그렇고 송이 씨도 배고플 텐데 뭐부터 좀 먹도록 할까요? 좋아요. 대신 이번엔 내가 한영 씨한테 한번 만들어주는 걸로 해줘요. 우리가 매번 점심을 같이 먹는 동안 제가 도시락을 준비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러기로 하자 흔한 자취생의 자취요리 재료뿐인 냉장고의 문을 여는 한송이. 그녀와 김치와 햄으로 간단히 만든 김치찌개를 가운데에 넣고 즉석밥 2개를 꺼내 함께 먹었다. 그녀 가예요. 그녀 와가 아니라 순간 잘못 읽었어. 아주 조금 싱겁고 달았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군요. 다 먹고 나서 그릇들을 치우고 여분의 칫솔을 한송이에게 빌려주며 양치를 하고 나왔더니 그녀는 가만히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 벽에 등을 기대고선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한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어있는 게 무언가에 대한 생각에 잠겨 착잡해하는 듯했다. 나도 조용히 한송이와 마주보고 앉아 슬쩍 물어본다. 무슨 생각해요? 한영 씨, 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들어 말을 건 나를 쳐다본 한송이의 눈가와 목소리는 당황스럽게도 조금 울먹거리고 있었다. 슬픈 생각을 하고 있었나? 아까 둘이 같이 잘 동안 제 몸이 한영 씨한테 너무 차갑진 않았었나요? 성희 씨 체질 때문에 확실히 다소 차긴 했지만 그게 너무 차가웠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장판이랑 보일러랑 이불 덕분이었을까요? 한영 씨는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좋아요? 성희 씨요? 아, 그럼요. 하루가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걸요. 그렇구나. 아깐 한영 씨 마음이 거짓이었으면 좋겠다 같은 말을 해서 미안했어요. 나도 한영 씨 정말 좋아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거에 빠져봤을 정도로요. 고맙고 기쁘네요. 저랑 같아서. 한영 씨, 네. 만약 우리는 지금 서로 좋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젠 그만 만나야 한다면 어떡할래요? 왜요? 가까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체질이라서요? 그게 정 신경 쓰인다면 첫눈이 그칠 때까지만 참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쯤이야 송이 씨를 향한 제 마음으로 언젠가 되어도 꼭 참고 기다릴 수 있을. 아니요. 아예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한영 씨가 저를 다신 볼 수 없도록 제가 영영 떠난다면요. 그녀의 힘없는 말투가 어쩐지 만약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로 그래버릴 것만 같은 어조로 들려 나는 잠시나마 나의 귀를 의심했다. 진지한 건가 지금? 첫눈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오늘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묻고 싶었으나 정작 나에게 그런 말을 꺼낸 장본인인 한송이의 표정이 그 말을 들은 나보다도 더 괴롭고 슬프고 아파 보여서 입을 다물었다. 미안하지만 나 이제 한영 씨 더 못 볼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아주 첫눈에 반해본 적 나에게는 없었다. 그런 로맨스 소설이나 나올 것 같은 순간은 겪어본 적 없었다. 그 사람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그건 정말 신기한 기분이었다. 눈이 내리던 길의 횡단보도 앞에서 꽃집일을 하는데 필요한 화분 따위를 잔뜩 사서 양손 가득 힘겹게 든 채 눈을 다 막고 서 있던 내게 상냥히 우산을 씌워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은 그저 지나가던 길에 보인 내가 눈을 더 맞지 않도록 우산으로 내 머리 위를 가려주고
내가 무거워하던 짐들을 천천히 들어줬던 것뿐이었는데 그 목소리, 그 행동들이 마치 홀로 슬슬이 추워하며 잃어가던 나를 덥석 껴안아 온몸으로 녹여주는 것만 같이 느껴져 한순간 심장이 크게 뛰고 얼굴이 확 달아오른 것을 느끼며 첫눈에 반해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 나를 만나러 와서 일을 도와주며 함께 있어주겠다는 말까지 하고 매일같이 나를 볼 때마다 내 쪽을 향해 그렇게 근사하게 웃어주는데 그런 사람에게서 가슴에 두근거림과 함께 운명 같은 걸 느끼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한양씨가 매번 나에게 들려주던 신중히 고른 말들, 한양씨가 매번 나에게 보여주던 배려심 깊은 몸짓들, 그 모든 데에서 나를 좋아한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나만의 착각일지언정 나 역시 한양씨에게 점점 관심과 마음이 가며 대책 없이 좋아질 뿐이었다. 나는 누군가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한양씨와 만나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명심하고 있었다. 내 친부모마저 끝내 나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게 만든 이 저주를 갖고 있는 이상 나는 한양씨처럼 좋은 사람에게 사랑 같은 걸 느끼면 안 되는 거라고, 옆에 같이 있어주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었단 말이다. 그러나 나는 휴일에 한양씨와 함께 놀고 싶어서 역 근처 광장과 길거리로 놀러 나가게 되었고 한양씨와 대화하는 자리에서 내가 사랑에 관한 고민을 넌지시 던져봤더니 한양씨가 들려준 답변은 내가 줄곧 붙잡고 있던 끈 하나를 끝내 놓게 만들었다. 사랑을 두려워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느끼는 내 마음이 인상 가장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던 그 사람의 말, 그런 말을 들어버리면 내가 옆에 있기만 하는 걸로 한양씨가 괴로워할 생각에 지레 겁을 먹었던 내가 무서워지지 않는가. 한양씨가 이런 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해도 되고 안 되고 하는 다소 동떨어진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나서 우리는 곧바로 카페로 가서 무턱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만약 나와 한양씨 중 상대방을 좋아하는 게 나 한 명뿐이었다면 그대로 실현을 하게 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우리는 똑같은 순간에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진심으로 여태껏 쭉 상대방을 좋아하고 있었고 한양씨가 진짜로 나를 좋아한다는데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힌 채 그날의 데이트는 끝나버렸지만 나는 그날 내 인생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기뻤다. 정말 많이 기뻤다. 기뻤으나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나서 나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한양씨와 데이트를 하며 밀착하거나 손을 잡았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좋아한다는 말을 말하고 들었을 때 몹시 부끄러워 한편 내 마음은 너무나 설레는 바람에 얼굴이 엄청나게 화끈거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나답지 않게 양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시선을 밑으로 내려 얼음장같이 차가운 나의 몸을 보자 밝았던 홍조는 금방 식어버리고 말았다. 한양씨도 날 좋아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잘 만나보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체질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만 할 것이다. 한양씨가 과연 첫눈에 저주를 받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여줄지는 그닥 자신이 없지만 그런데 어째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언제부터 이랬는지 내 눈동자와 머리카락에 약하게 푸른빛이 돌고 있는 것이었다. 내 몸에 나타난 나 자신의 변화인 만큼 원인은 왠지 모르게 알 수 있었다. 고개를 돌려 뒷밖을 보니 눈은 아까보다 더 많이 내리고 있었다. 첫눈이 내리는 것이 멈추지 않고 몇 주째 계속됨에 따라 나의 몸도 날이 갈수록 점점 차가워진 것처럼 첫눈이 내리는 동안 온도가 크게 내려가 내 몸은 물론이고 주변까지 너무나 차갑게 버리던 이 체질이 좀처럼 첫눈과 함께 떠나갈 생각을 도무지 하질 않으면서 이젠 나의 몸을 아예 얼마 안가 깨져버릴 것만 같은 얼음처럼 꽁꽁 얼리고 있는 것이다. 끝이 다가온다는 걸 나에게 알리듯이 어느새 파란 얼음색으로 얼듯이 색이 변해가는 머리카락과 눈동자
게다가 가슴팍 한가운데 검푸른 얼음덩어리가 박힌 것처럼 자라나게 된 것을 시작으로 내 몸에서 발산되는 한기와 느껴지는 오한이 처음에 비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고 마는 것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뭐야 이거? 이런 적은 이 체질을 가지게 된 몇 년이 될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첫눈이 이렇게 몇 주씩이나 길게 내리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매일 첫눈이라면 보통은 몇 시간쯤이나 하루 이틀, 길어도 며칠 정도만 내리다 그치는 게 일반적이었으니까. 근데 왜 유독 올해에는 첫눈이 이렇게나 오래 내려 첫사랑에 빠진 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 몸의 중심부부터 점점 얼어가며 상태가 악화되어가는 게 영문도 모르겠는 채로 그저 무서워져서 일단 급한 대로 감기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며 다음날에 한양씨가 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너무 추워 바깥에도 나가지 않으며 하루 종일 틀어박혀 있었더니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며 급기야 실내를 전부 얼려버리기까지 하고 말았다. 냉장고나 보일러 같은 기계들이 멈추고 꽃들이 하나둘씩 추위를 못 견디고 얼어버리는 걸 보면 하루 사이에 눈과 머리카락이 색깔이 완전 푸르게 바래버린 나마저도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저렇게 죽을 거라는 생각이 직감이 들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못 볼 거라는 생각에 혼자 있는 어둡고 추운 방이 덜컥 무서워지며 한양씨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사람 곁에 있노라면 내 마음만큼은 내 몸과 달리 무척 따뜻해졌었다. 금방이라도 차갑게 죽을 것만 같은 나를 한양씨가 지켜줬으면 좋겠어서 너무 춥다고 당신을 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내일 일찍 와주겠다는 답신이 곧바로 날아왔다. 나는 일부러 하루 내내 한양씨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도 계속 날 기다려주고 있었구나. 그 한결같고 따뜻한 상냥함에 크게 안심이 되어 내 안에 얼어있던 눈물들이 몇 방울 녹아 흘러나왔다. 그래, 나는 내가 반한 나를 좋아해주는 이 사람과 사랑을 좀 더 나누고 싶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만 같아서 아침 일찍 꽃집 앞으로 한양씨를 불러냈다. 눈이랑 머리카락의 색이 바뀌어버린 건 한양씨랑 안 만났던 어제의 염색이랑 렌즈로 몰래 이미지 체인 좀 해봤다는 거짓말로 우선 둘러댔다. 별로 속이고 싶진 않았는데도 내 한기를 못 이겨 난방을 잘 못하던 하이터가 고장난 거라고 거짓말했을 때도 그렇고 자꾸 한양씨의 오해를 빌리게 되네. 따뜻한 곳에 가고 싶다는 나를 한양씨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주었다.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 하는 이렇게나 날 좋아해주는 한양씨의 마음이 고마워서 한양씨가 나에게 줬던 설렘만큼 나 역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몸이 완전히 얼어서 이렇게 같이 있을 수도 없게 되기 전에 손도 맞잡고 입도 맞추면서 내게 남은 체온을 모두 나눠주며 보낸 몇 시간. 처음이었으나 마지막이기도 할지도 모를 그 반나절의 스킨십으로는 내 마음을 채우기에 전하기에 턱없이 모자랐지만 그 이상은 몸이 얼마 버텨주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순수히 체념하고 어쩔 도리 없이 이별해야 할 함을 알리는 말을 한양씨 앞에서 조심스레 읊었다. 아, 너무 슬퍼. 미안하지만 나 이제 한영씨 더 못 볼 것 같은데 어떡하죠? 성희씨랑 그만 만나야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 천장에 전등이 환히 켜진 채였는데도 한송이는 대답 대신 이불을 걷어내고 옷을 벗으며 내 앞에서 맨살을 어느 정도 드러내었다. 한송이의 과감함에 화들짝 놀란 난 고개를 돌리며 양손으로 두 눈을 얼른 가리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한송이의 몸에서 보통 사람에게는 없을 가슴 정중앙에 커다랗게 박혀있는 듯한 얼음의 파편이 보였기에 이건 뭐죠? 고드름 같은 얼음처럼 보이는데 만져도 되는지 손을 뻗어 물어보았다. 그녀는 말없이 끄덕여 허락하는 기색이었기에 조심스레 손끝을 가져댔다. 냉기가 서려 투명하고 새까맣게 어두운 속이 보일 만치 가슴 깊숙이 얼어있는 그것에
나는 내 손이 닿자마자 숨을 삼키며 재빨리 떼어냈다. 닿는 즉시 어쩌면 닿기도 전에 시린 한기가 내 뼛속까지 단숨에 스며들어 심장마저 단번에 얼려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한 송이의 얼음, 그 부고는 체온도 그녀의 손이나 뺨보다 훨씬 낮고 주변 공기도 한층 더 차가워지게 하고 있었다. 한 송이는 이런 게 가슴속에 직접 박힌 채인데 괜찮은 걸까? 아니, 괜찮을 리가 없다. 분명 몹시 괴롭고 아프겠지. 커다란 보석같이 생긴 단단히 언 얼음 덩어리가 박혀있는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피부가 얼어붙은 흔적이 목 바로 밑부터 명치 부근까지 널따랗게 보인다. 게다가 한 송이의 팔다리를 타고 손발 등 몸의 끝부분을 향해 뻗어가며 점점 더 넓어지도록 퍼져가고 있다. 마치 가슴팍에 얼음의 의지를 갖고 한 송이의 온몸에다 냉기와 빙결을 남김없이 퍼뜨려 잠식하고 장악하려는 듯이. 우리는 그만 만나야 한다는 내 말 이제 이해되죠? 몸이 안에서부터 얼대로 얼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저는 아마 조만간 쓰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제 몸을 점점 빠르게 얼리기 시작한 걸로 봐선 어쩌면 하루, 길면 이틀 안에. 저랑 처음 만났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던 날부터 이랬었나요? 아니요. 몸에 이렇게 커다란 얼음까지 박힐 정도로 몸이 차가워지고 제 주변이 얼어붙기 시작한 것 며칠 전부터였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제가 오래 머무는 곳이나 저한테 너무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만 다소 추워질 뿐이었고 제 체온도 겉보기는 다름없다가 누가 닿으면 깜짝 놀랄 만큼만 낮아질 뿐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한 송이와 꽃집 안에서 가까이 붙거나 데이트를 하다 손이 닿았던 때에도 확실히 그냥 살갗이 지금보다는 덜 차가웠던 것 같다. 근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가슴 쪽부터 시작해서 얼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예 실내를 모조리 얼려버릴 정도로. 제 눈동자랑 머리카락 색까지 바뀌어버릴 정도로 제가 추워진 건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태 첫눈이 멈추지 않고 밖에서 계속 내리고 있는 것처럼. 저도 처음 겪는 일이고요. 컬러 렌즈나 염색 같은 얘기는 실은 고장나지 않았던 히터와 마찬가지로 내가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한 송이의 상냥한 거짓말이었구나. 한 송이를 알게 되고 그녀 옆에서 일을 도와준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한 송이가 나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때때로 들고는 했었다. 나와 손을 오래 잡고 있는 걸 꺼리고 자신과 밀착했던 나의 몸에 이상은 없는지 살피는 눈치였고, 그러나 이제는 더 숨길 수 없을 만큼 한 송이의 체질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커져버렸으니 이렇게 밝히는 걸까? 어쩔 수 없이 나에게 털어놓는 그런 것이다 하더라도 괜찮다. 사랑하는 한 송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언가 밝혀낼 수 있는 게 없을까? 첫눈이 내리고 그칠 때쯤 동시에 발현되다 때맞춰 잠잠해진다는 그녀의 체질. 그러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심각해졌어도 어쨌든 나중에 눈이 그치기만 하면 얼던 몸도 다시 녹아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첫눈이 그치면 몸이 안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차가워야 첫눈이 그치는 거기도 해서. 그러니까 한송이가 말하는 바는 이렇다. 한송이는 단순히 첫눈이 내릴 때 몸만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그녀 자체가 아예 첫눈을 내리고 그치게 하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그 능력의 제어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원할 때 첫눈을 내리게 하는 게 아니고 겨울의 어느 날 한송이의 몸이 차가워지면 그때 첫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맞춰서 첫눈이 그치는 거랬다. 이렇듯 첫눈과 한송이 사이의 인간관계,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 그녀 자신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 정도로 영문을 알 수 없는 채 한송이가 급작스럽게 갖게 된 체질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극심하게 시달리게 된 데에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나 비현실적인 현상을 당연히 병원 같은 데에 찾아가서 함부로 보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랑할 땐 이기적으로 되라는 말 한영 씨가 했던 거 기억해요? 서로 마음을 품은 한영 씨랑 사랑을 주고받다가 나 혼자만 떠나버리면 한영 씨 마음은 많이 힘들어지겠죠? 줬다가 뺏는 거 나쁜 거니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겨울철만 되면 찾아오는 나의 이 체질 때문에 우리가 길게 만나지는 못할 확률이 높다고. 그걸 알고서도 저는 그저 저 혼자만 당분간만이라도 좋으려고 혼자 남게 될 한영 씨는 배려 안 하고 지금처럼 같이 있게 되는 걸 택했어요. 한영 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저한테 마지막이 찾아올 때까지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제 진심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결국 좋았던 날들은 금방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연이 끝나는 날이 오네요. 어쩌면 지금 제 몸 상태가 바로 그렇게 참을성 없이 욕심을 내서 받는 벌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빨리 작별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멋대로 좋아했다가 멋대로 떠나게 돼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좋아하는걸요. 성희씨. 그리고 마지막이니 떠난다느니 하는 말들은 하지 말아줘요. 저는 송희씨랑 더 함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송희씨랑 더 긴 시간을 보낼 거예요. 고마워요. 끝까지 그렇게 말해줘서. 그럼 이제 저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 볼게요. 집이요? 옷가지를 주섬주섬 다시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난 한송이. 한송이는 오래 머물면 그곳이 무척 추워지는 그녀 체질 때문에 일부러 집 없이 냉장고가 가동될 필요조차 없는 추운 꽃집에서 지낸다고 했다. 한송이의 몸이 눈에 띄게 망가지자 내가 꽃집에 있던 화분들을 내다 버리게 한 무더기였을 정도로 그녀가 일뿐만 아니라 생활까지 하던 그곳에선 더 이상 생명이 온전히 부지되는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없다. 이미 너무 추워진 송이씨 집에서는 더 머무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달리 갈 때도 부탁할 사람도 없는걸요. 있어서도 안 되고. 애초에 저는 사시사철 서늘해야 하는 곳에밖에 있을 수가 없었던 탓에 꽃집에서 일하게 됐던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더 꽃집에 가 있어야. 거짓말. 네? 꽃집 일은 송이씨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도망치지 마요, 송이씨. 제대로 마주하고 이겨내봐요. 한영 씨가 그렇게 말한들. 어차피 제가 어디에 어차피 제가 뭐야, 어디에 내가 아니구나. 있든지 죄송합니다. 이대로 제 몸은 얼어서 부서지거나 그러기 전에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한영 씨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줄 것 없이 그냥 거기에 죽을 때까지 며칠 갇혀 있는 게 가장 형편이 좋을 것. 갈 데가 없긴 왜 없어요? 죽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나도 자리에서 일어나 한송이의 손을 덥석 붙잡자 그녀가 움찔하며 설마하는 눈빛으로 날 올려다본다. 우리 집에서 지내요, 송이씨. 송이씨 몸이 나기 전까지 저랑 같이. 낫는다고요? 여태까지 첫눈이 내릴 때 몸이 이만큼 차가워진 적이 없는 것뿐이라면서요. 송이씨 스스로가 느끼기를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았으니까
영영 낫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이 처음 겪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차도가 보일지 역시도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가슴에 그 얼음도 얼마 안 가서 금방 녹아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많이 춥고 힘들어도 힘내서 견디다 보면 기적같이 송이 씨 몸이 따뜻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송이 씨가 더는 추워하지 않을 방법이 분명 있을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봐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부터는 저랑 가까이 있기만 해도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영 씨까지 위험해지니까. 그래도 송이 씨만 허락해 준다면 몸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끝까지 제가 함께 있을게요. 제가 여기서 며칠, 아니, 어쩌면 하루만 묵어도 한영 씨가 지내야 할 이 집도 얼어붙거나 추워지고 말 텐데 그럴 수는 그렇게 되기 전에 송이 씨 몸이 나으면 되죠.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한영 씨. 한영 씨를 더 못 만난다느니 죽는다느니 못되게 말해서 미안해요. 점점 추워질수록 무서워져서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들어서. 내 체온을 원해서였는지 나에게 더 이상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는지 나에게 안겨 얼굴을 내 가슴에 묻고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한송이. 그녀가 내 말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안심하길 바라며 난 한송이의 뒷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어 주었다. 맨손으로 그녀의 생머리를 만지고 있자니 내 손끝과 손바닥이 금방 견딜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서 그다지 오래 해주지는 못했다. 울다 지쳐 잠든 한송이가 누운 자리가 차갑지 않도록 그녀의 옆을 묵묵히 지키다 보니 금방 동이 텄다. 아침이 밝고 곧 눈뜬 한송이와 얘기한 끝에 우선 꽃집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녀가 다 나은 뒤에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나 혼자 왕복해서 꽃집을 청소하고 그곳에 다행히 아직 살아있는 꽃들을 돌보고 왔다. 엥? 뭐죠? 에어컨, 냉장고, 보일러 등등이 다시 작동이 된다 해도 지금의 한송이가 그곳에 가는 즉시 또 얼어붙고 말 테니 나만 따로 가서 한송이와 연락을 취하며 그녀가 시키는 대로 화초들을 컨디셔닝한 것이다. 한송이와 함께 꽃집에서 보냈던 그간 한송이가 꽃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깨너머로 봐둔 바가 있었던 덕택에 어느 정도 수월하게 컨디셔닝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오는 길에 사온 식빵과 자취방 냉장고에 있던 달걀 등으로 한송이와 브런치 타임. 몸은 좀 어때요? 아직까지는 급격하게는 안 나빠지고 있어요. 다행히. 제가 나갔다 올 동안 계속 이불 속에 잘 누워 있었군요. 잘했어요, 송이씨. 누워있기만 한 걸로 칭찬을 받으니까 왠지 조금 부끄럽네요. 전기세는 차치하고 전기세 그래 그러고 보니까 전기세 어떡하냐. 전기장판과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켜둔 상태다. 나에게는 조금 난방이 과한 편이지만 한송이에게는 최선의 환경이겠지. 문제는 이런 임시방편이 언제까지고 먹히지 않을 거란 것이다. 그녀가 엊그제 하루 동안 틀어박혀 있었던 꽃집 내부가 얼어붙었듯 이대로라면 내 자취방도 한송이의 체질에 잡아먹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테지. 보다 근본적으로 그녀의 아쿠아일로 더뎌지게 늦추거나 멈춰 세웠을 만한 방법은 없는 걸까? 지금 우리한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로 눈이 그치거나 둘째로 송이씨 몸이 따뜻해지면 되는 거죠? 네. 둘 중에 하나라도 괜찮아진다면 아마 다른 한쪽도 뒤따라서 해결될 테니까요. 아무래도 우린 후자를 목표로 해야 할 것 같다. 저 하늘의 날씨를 우리 맘대로 어떻게 해볼 수는 없으니. 그러면 송이씨 그동안 몸이 추워지거나 차가워지는 게 잠깐이나마 덜했던 적은 없었나요?
그런 적은 아마... 잘 생각해봐줘요. 정말 한 번이라도 없었는지. 내가 당부하자 심장에 얼음이 있는 쪽을 쓰다듬으면서 잠시 기억을 떠올려보는 한송이. 데이트... 네? 지난번에 우리가 데이트했었던 날에 아주 잠깐씩이었지만 몸이 차갑지 않았었어요. 데이트? 어째서였을까요? 그건 아마 한영 씨 때문에. 나 때문에? 나도 며칠 전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본다. 그러고 보니 가파른 계단을 오르느라 잠깐 손을 잡았을 때 그다지 차갑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밖에 내리던 눈발도 조금 젖어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손을 내밀자 손잡는 게 부끄러웠는지 살짝 상기된 얼굴로 망설이던 그녀의 귀여운 표정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또 그날 말고도 한송이가 차갑지 않던 걸 느낀 때는 바로 어제 내가 그녀와 첫 키스하던 순간. 확실히 비록 따뜻한 이불 속이었다고는 하나 내가 느끼기에도 그때 한송이 몸에서 냉기 같은 건 전혀 흘러나오지 않고 있지 않았었다. 입술이나 피부가 좀 차갑다 말았을 뿐. 혹시 저 송이씨, 잠깐 저쪽 좀 봐볼래요? 내가 손가락으로 옆쪽을 가리키자 그녀는 뭐가 있냐며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 틈에 잠시만 몸을 일으켜 기습적으로 한송이의 볼에 입을 맞추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자신의 볼에서 갑자기 난 쪽소리와 느닷없이 느껴진 감촉에 깜짝 놀라며 내 쪽을 돌아보는 한송이. 한영씨... 그녀는 순식간에 홍조를 띄우며 방금 내 입이 닿았던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는데, 지금도 그때랑 똑같이 몸이 차갑지 않다고 느껴지나요? 네... 깜짝 놀라고 부끄러워서 얼굴만은 조금이나마... 심장도 약간 빨리 뛰고 있고요. 방법을 찾았구만. 역시 내 입으로 말하기에는 다소 민망하지만 한송이가 흘린 단서와 지금 그녀의 반응으로 미뤄봤을 때, 내가 한송이를 설레게 해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면 그녀의 체온을 조금은 올릴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말하면 진지하지 않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송이씨가 저랑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느끼시면 몸이 조금은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요. 너무 억지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우리가 데이트를 했던 그날 손을 잡거나 가까이서 같이 걸었던 일 말고도 서로 고백을 한다는 나름 대형 이벤트가 있지 않았는가. 그만큼 한송이를 가슴 설레게 만들면 그녀가 추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매번 제 몸이 살짝 따뜻해졌을 때는 한영씨 앞에서 크게 설렜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안기게 된다든지 처음 손을 잡는다든지 한영씨랑 고백을 주고받는다든지요. 그렇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럼 부끄럽지만 제가 송이씨를 다시금 설레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저번처럼 같이 즐겁게 데이트라도 하면서. 평소에도 한영씨는 저한테 너무 근사해 보여서 볼 때마다 가슴이 안 뛰는 것도 아니지만 미안해요. 저랑 한 번 더 데이트 해줄래요? 당연하죠. 몇 번이고 해드리죠. 당연하죠, 송이씨. 그런데 나갈 수 있겠어요? 밖이 추워서. 어차피 제 몸 자체가 차가운 거라 바깥바람을 맞고 안 맞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확실하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둘이 같이 나가서 놀다 오는 걸로 해요. 그럼 송이씨 말 믿고 그렇게 해요. 막상 나갔다 오자고 해서. 근데 이거 이 옷 뭔가 이 코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뭔가 애니메이션. 근데 되게 어울린다. 내가 겨울을 좋아해서 그런가? 겨울 소년 같은 느낌? 네, 아무튼 막상 나갔다 오자곤 했으나 한송이가 나와 함께 즐기고 싶다면
싶다며 밟은 데이트 코스는 다소 당황스럽게도 요즘 번의 이것과 완전히 똑같았다. 저번에 봤던 것과는 또 다른 영화를 한 편 감명 깊게 보고 그것에 관한 감상을 나누며 길을 걷다가 식당에서 단란하고도 단출한 점심 식사 시간을 가졌다. 그뿐이었다. 한영 씨, 이번엔 아예 처음부터 아이스를 시켰어요. 잘했죠? 아, 그럼 그때도 음료수가 차가운 이유가 송이 씨 때문이구나. 고마워요, 송이 씨. 그뿐이었는데도 한송이는 무척 편안한 마음이라는 듯 푸근한 미소와 눈빛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송이 씨, 네? 요전 번이랑 데이트 코스가 완전히 똑같은데 괜찮아요? 괜찮냐뇨? 저번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데이트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설레 포인트들이 있었겠지만 오늘은 두 번째. 하물며 이렇게나 아무 변화 없는 일정 속에서는 그다지 안 설레지 않겠냐는 뭐 그런. 내가 조심스럽게 두서없이 그녀 생각에서 비롯된 질문을 꺼내자 한송이는 유감스럽다는 듯 한번 픽 웃고서 입을 떼기 전에 먼저 나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그러고는 다른 손으로 겉옷의 가운데를 조금만 풀어헤쳐 가슴을 살짝 드러나게 한 다음 그대로 그 위에다 내 손바닥을 얹었다. 송이씨, 공공장소에서 이러는 건... 제 심장 잘 뛰고 있지 않아요? 정말이었다. 그녀 피부의 차가움을 잠시 견디며 귀를 가만히 기울이자 손끝으로 심장이 뛰는 고통소리가 느껴졌다. 데이트 코스가 같든 다르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얼 하며 시간을 보내든 저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영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줄곧 이런 순간만을 꿈꿔왔으니까 지금처럼 꽃집이 아닌 곳에서도 가까이 마주 앉아서 손도 잡고 눈도 맞추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한테만 집중하는 시간을 제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한송이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뛴다. 그런 그녀의 체온도 얼핏 내가 손으로 직접 느끼기에 마냥 차갑지 않은 듯했다. 한송이는 그녀가 직접 갖다 대고 있던 내 손을 가슴에서 슬쩍 떼어내고서 다시 말을 이었다. 한영 씨는 이렇게 제 앞에 앉아서 저를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나를 계속 가슴 설레게 해주니까 괜찮아요. 저번이랑 똑같은 이번 데이트뿐만이 아니라 평생이 오늘만 같아도 저는 충분히 기뻐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서로를 조금씩 발그레해진 얼굴로 가만히 쳐다보다 자연스레 웃음이 터진 도중 진동벨이 울렸다. 그들의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된 음료들, 한 손에는 한송이의 장갑 넘어 차가운 손을 따뜻이 쥐고서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방 안에서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저녁까지 먹은 뒤 거울에 비춰보며 자신의 몸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한송이의 표정이 밝다. 지금까지 몸이 얼어왔던 속도가 조금 줄고 가슴에 얼음 덩어리도 덜 자란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기분 탓에 잘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몸이 눈에 띄게 더 나빠지진 않았어요. 잘 됐네요. 오늘같이 보낸 시간이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었나봐요. 한송이가 나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때에는 그녀의 몸 상태의 악화가 더뎌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오히려 더 데이트를 하며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계획을 통해 실제로 완화에 성공한 듯했다. 라며 좋은 생각만 하기도 잠시 왜 그래 또. 한송이의 얼굴은 다시 침울해지며 자주했다. 효과가 있었다고는 해도 몸이 완전히 어는 날을 아주 조금 늦췄을 뿐이지. 역시 결국 완벽히 멈추지는 못하는 거였네요. 괜찮아요, 한영 씨.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대체. 애초부터 큰 기대는 안 걸어두고 있었거든요. 한영 씨랑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것도 제 체질이 저를 잡아먹는 걸 더디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던 저의 선택이 아쉽지 않았으면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대한 한영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그랬던 거였. 마지막이라니.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요, 제발. 어떻게 안 해요? 한영 씨는 이런 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죠? 거울을 보면 내 원래 살색은 사라지고 조금씩 검푸르게 물들어가는데 금방 깨어져 버릴 것만 같이 시퍼렇게 얼어가는데 한영 씨라면 자기 몸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도 비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한영 씨랑 더 오래 있고 싶은데 한영 씨가 나를 더 사랑해줬으면 좋겠는데 한영 씨한테 더 예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데 나라고 이렇게 얼어서 썩어가는 듯한 몸으로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닌데. 저라고 해서 이대로 원인 모를 체질 때문에 성희 씨랑 영영 헤어지는 게 좋은 게 그런 게 아니라서 성희 씨랑 같이 좋은 생각만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 모두 언성이 높아진 순간 내 눈에서 뜻하지 않은 눈물이 흐르자 한송이에게서도 말이 없어졌다. 눈물을 얼른 닦고 목을 가다듬고서 나는 그녀에게 소리 지른 것을 사과했다. 잠깐 큰 소리 내서 미안해요. 성희 씨 마음도 모르고. 아니, 내가 더 미안해요. 나도 한송이도 정말로 화가 나서 목소리를 크기를 키웠던 게 아니라 그저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서로 화를 내 싸울 뻔하게 됐던 데에 대한 이해와 화해의 의미로 격해진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마주 앉고 있었다. 도무지 차도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현재 심적으로 너무나도 불안한 한송이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그녀의 머리라도 몇 번 따스하게 쓰다듬어 주고 싶었다.